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현재 10시 반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더리움이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게 되면서 시장이 좀 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PPI가 예상치를 상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미 이거는 지난 거잖아요. 앞으로 이더리움이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지, 그리고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다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현금 비중 확보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구독자분들은 걱정이 별로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지금 한 방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정 시에 이더리움이 다시 한 번 더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코인들을 노려야지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자, 이 코인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알차게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오늘 영상 제가 여러분들 실망스럽지 않게 제가 알찬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런 조정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이번 주 내내 조정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현재 조정이 나와졌고 이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전략을 세운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꼭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 하나 때문에 10% 이상 급락이 나온다? 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더리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뭔가요? 자, 말 그대로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물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사게 되면 우리 소비자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핸드폰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바로 생산자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자체가 생산자한테 먼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기 때문에 이 9월달 둘째 주 화요일날 나올 미국의 CPI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바로 안 좋게 나와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한 번씩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 것이고 9월 둘째 주에 한 번 더 큰 변동성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물가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침체에 대한 현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7일 날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이 몇 프로인가요? 94.5%가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물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된다면 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돈을 더 푸는 격이 되니까 물가가 앞으로도 금리 인하 때문에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 그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전조 증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고용 데이터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중요한 얘기밖에 안 합니다. 자, 고용 데이터가 언제 나오나요? 자, 고용 데이터는요, 바로 이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됩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가 이렇게 9월 5일 날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 현재 조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하락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해줄 겁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떻나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와주면 계속해서 지지를 해줄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한 방 더 남았다라고 했죠. 그거 아직 안 풀었어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한 방 더 내리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9월 달일 겁니다. 근데 그 9월 달 전에 말일날 한 방 더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내렸다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다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 지금 이더리움 밸리데이터 엑시트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현재 검증자들이 자, 최근 3주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언스테이킹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더리움이 조정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조정이 나와줬죠. 이때 엄청난 조정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밑으로까지 하면 한 10% 정도 내렸습니다. 그때 언스테이킹 물량 풀린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조정 나온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물량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70만 개 정도가 현재 대기열에 합류를 했다. 대기 중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PPI 때문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더리움 밸리데이터에 대한 이더리움 물량이 70만 개가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실망감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더리움이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앞으로 급등을 하는 데 있어서 금리 인하 때문에 급등을 할 것이고요. 10월 달에는 뭐가 있죠?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11월 달에는 뭐가 있어요? 이더리움 푸사카 업그레이드. 앞으로 올라갈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시 찾아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매수해야 될 코인들이 어디 있나요? 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게 뭘까요? 바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코인이긴 한데 제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는 알고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스테이킹 물량이 풀린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설명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에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요, 제 지갑 안에 있는 코인입니다. 자, 이 코인들은요, 어떤 코인들인가요?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죠. 이 코인들이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유들 자체는 이더리움이 대장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건데, 제가 이런 코인들을 발굴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지갑 주소를 보고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지갑 주소는 세력에 대한 흐름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은, 자, 왼쪽에 보시면 유니라고 적혀 있죠. 바로 유니삽입니다. 이 유니삽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 지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유니삽, 유니타임락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런 게 이름이 원래 이런 이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뭐였냐면, 자, 보시면 여기에 제가 카피 어드레스, 자, 주소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자, 붙여넣기를 하니까 어떻나요? 자, 이게 원래 주소의 이름이었어요. 엄청나게 길죠. 구분하기 힘들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입니다. 이 긴 주소가 원래 이렇게 쓰이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넣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가 등장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고요. 자, 쉽죠. 그런데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같이 올라가죠. 왜 같이 올라갈까요?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게 되면요, 자, 신규 주소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기존에 주소수가 제한되어 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주소가 줄어들겠죠.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계속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규 주소수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신규 주소수를 갖는 투자자들이 뭐가 됩니까? 강한 고객들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이더리움 급등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이더리움이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같이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바로 고래 흐름들을 보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어디서 추천이 나갔었죠? 36,500원에서 나갔습니다. 자, 그 위치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이 바닥 구간 36,500원이 딱 여기입니다. 자, 여기, 자, 찍고 나서 반등 살짝 나오는 시점, 이 자리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바로 여기가 고래 단가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고래 단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게 된다. 두 번째, 뭐가 된다? 바로 강한 시세를 주는 구간이기도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전반적인 고래에 대한 흐름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올라왔을 때 흐름들을 보게 되면 좀 더 넓혀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고래 단가 구간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수평선 그리고 꿈틀거리는 빨간 선 있죠. 그 빨간 선의 시가 구간이 고래의 단가입니다. 자, 그쵸? 자, 여기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를 매수를 할 때 여기서 매수를 하실 건가요? 여기서 매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고래 단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하실 건가요? 당연히 우리는 고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 빗금 친 구간들, 제가 빗금 친 구간들은요, 고래들이 현재, 세력들이 현재 매집하는 구간들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길게 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여기 역시나 이탈하고 나서 하락세를 띠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래 단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래 단가 급등, 고래 단가 급등.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자리에 매수할 게 아니라 고래 단가에서만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려오게 되면 지지해 주죠. 지지해 줍니다. 그럼 지지해 줍니다. 그쵸? 우리 매수 여기서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해 주는 고래 단가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여기 빨간색 7.415가 보입니다. 그쵸? 여기서 현재 고래들 세력들은요, 현재 7% 정도 수익 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봤을 때 플러스 7% 구간을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 구간이 어디냐면요, 대략 34,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이 자리가 바로 현재 고래들의 단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매수를 여기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이더리움 한 방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 더 떨어지게 되면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나서 바로 급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매수 이후에 2차 매수까지 그리고 3차 매수까지 해나가면서 비중을 더 늘려 나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9월 달부터 해서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꺼려 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께 매수하십시오 추천드립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올라가고 나서 후회하시면 안 되십니다 하면서 추천드리지만 매수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특히나 급락하는 시장에서 매수한다는 것은 강심장만 매수할 수 있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혼자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무섭고 어려운 부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천드린 것들 자 책임지고 여러분들 다 관리해드린 거 알잖아요. 브리핑 나오는 거 다 알잖아요. 시장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저희 어차피 같은 목표를 두고 돈 많이 버는 목표를 두고 하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다 같이 함께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자방에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저는 이거를 유료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유료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를 왜 유료로 합니까?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중간에 걱정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이런 거 하잖아요. 어떻게 혼자 하는데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변동성 생기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솔직히 혼자 하시면 어떤 기분인지 저는 알거든요. 자, 방 안에 불 다 끄고 나서 눈 감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숲속에 어느 하나 빛이 없는 칠흑 같은 암흑 속 안에서 혼자 그냥 목적지까지 계속 눈 감고 걸어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혼자 하시는 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링크 하나 있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혹시나 새로 보신 분들, 물리신 분들은 힘내세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으쌰으쌰 힘내고 있습니다. 그죠?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누르시면 저희 구독자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유 종목 진단, 그리고 저희 구독자방 같은 경우는 저밖에 말 못하거든요. 근데 보기만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저희 종목 진단방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고 계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다 이제 저희가 다 이더리움 하나씩은 다 들고 가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빼고 다 매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분들 같이 하시면서 또 바닥에서 또 이제 조정 나올 때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에 추천드린 것들 옵티미즘 이런 거 매수 단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제가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으로 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링크 받으시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씩 신경 써드리면서, 그리고 추천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추천드리면 가만 두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브리핑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브리핑 해드린 거 있죠. 매수하게 되면 그런 것들 싹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바닥에서 매수를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사항이 있다면, 저희 그냥 영상 보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상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리를 해드리고자 제가 게시물에다가 이렇게 또 올려놨거든요. 한 번씩은 참여해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내내 떨어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매도 의견 드리고, 그쵸? 그래서 또 매도하신 분들, 현금 비중 들고 계신 분들은 되게 좋으실 건데,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칭찬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다고, 아니면 아이고 잘했다 코인 아빠야 하면서 또 한 번씩 해주시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뭐 하나 깜빡한 게 있는데, 일단 밸리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추천드린 모든 코인들 있잖아요. 매수가가 정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정되게 되면 제가 게시물에다 올려드리니까 미리서 매수가 왔다고 해서 매수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매수 사인 다 신호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아있네요. 근데 조금 많이 길어졌죠, 영상이. 그래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밸리데이터가 뭐냐면 검증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자, 보시면, 자, 일단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더리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있다고 하게 된다면, 이 삼성전자가 망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삼성전자가 망하려면 직원이 계속해서 나가야 되겠죠. 모든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망합니다. 근데 그 직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스테이킹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 직원이 만약에 언스테이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말 그대로 언스테이킹, 자, 기존에 스테이킹 됐던 물량들을 풀어서 매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직원이 나간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말이 꼬여가지고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스테이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자라는 게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어서 밸리데이터가, 모든 밸리데이터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더리움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밸리데이터의 물량이 나온다, 언스테이킹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직원이 나간다라는 부분들이어서 이더리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대기 중인 밸리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기존의 밸리데이터에 대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존의 엑시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전에, 자, 언제였죠? 자, 6월 26일, 그리고 2024년 1월 5일, 이 두 시기가 이 많은 언스테이킹 물량이 나왔던 시기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1월 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월 달에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입니다. 당시 1월 5일이 바닥 구간이었고요. 이때부터 언스테이킹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부터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25%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떨어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7월 달에도 74만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모든 물량이 나간 게 아니었어요. 약 30만 개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40만 개 정도 물량이 나왔을 때가 10% 정도 조정이 나와줬던 부분들이고요. 현재 다시 보시게 되신다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물량이 한 번에 나오게 된다면 이전처럼 한 20% 정도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달에 20% 정도 조정이 나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20% 떨어진다라기보다는요, 현재 세력들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게 이 세력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고 계시는 건데, 이거는 제가 내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560만원 선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PPI 때문에 크게 급락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70만 개 물량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 중에 절반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떨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를 뚫리게 되면 밑에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9월 달에 한 차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더리움을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3번의 분할 매수해 나가면 되겠죠? 그 자리가 바로 얼마인가요? 바로 보니까 자, 보시면 한 540, 55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충분히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번 주 내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봐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또 시장 흐름 보면서 변동성 생기면 또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 항상 감사드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